다음 주부터는 금융제조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이미 시장에선 예견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금리 인상기 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 충당금을 크게 늘리라고 주문해 이 실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금융지주 실적 발표 전이긴 한데 역대급 실적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4대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역대급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에 따르면 KB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14조 4,600억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34% 늘어난 겁니다. 리딩 금융지주 자리를 놓고 경쟁해온 KB와 신한금융은 나란히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4조 4,500억 원, 신한금융은 4조 2천억 원으로 24%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금융도 순이익 3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증가율은 우리금융이 90%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호실적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금융지주의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는 핵심 계열사인 은행 때문인데요. 은행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규모 이자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있었지만 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세 대출 성장률도 높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증권업계에선 지난해 국내 은행권의 평균 원화 대출 성장률을 약 8.2에서 8.3%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9년 평균 대출 성장률은 5.8% 정도 수준입니다. 비은행 계열사의 화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권 계열사들은 지난해에도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험 부문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 판매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대출 자산이 증가하는 등 사업 다각화의 효과로 깜짝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지난달에만 KB국민 등 4대 은행에서 1,800여 명이 짐을 쌌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 3일에서 6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674명이 21일자로, 신한은행에서도 지난달 11일까지 신청한 250명이 17일자로 각각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같은 달 478명이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도 같은 날 415명의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최근 4개월간 SC, 시티은행 포함하면 시중은행 희망퇴직은 5,000명이 넘어섭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SC랑 제일은행 직원 500여 명이 특별 퇴직했고 소매금융철수를 결정한 시티은행에서도 같은 해 11월 직원의 약 66%인 2,3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농협은행 직원 427명도 같은 달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지난해 말 회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최근 4개월간 국내 시중은행 5곳과 외국계 은행 2곳에서만 무려 직원 5,044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는 역대급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인생 이막 설계를 서두르는 추세의 영향입니다. 또 비대면 금융전환에 따른 점포 인력 축소, 시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 등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예, 직원들은 또 떠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상황을 많은 분들이 아이러니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익 규모를 이번에 결정하는데 대손 충당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대손 충당금은 부실 대출 규모를 예상해 그만큼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출 가운데 향후 상환받기 어려운 대출금을 미리 이익에서 제외해 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충당금이 많을수록 부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 재무제표상 큰 충격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시중은행에 4분기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주문해 왔었습니다. 은행의 충당금 적립 규모가 요구하는 손실 흡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확대 등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측면에서 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한 겁니다.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을 무조건 많이 쌓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충당금을 쌓는 만큼의 은행의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는 결국 배당 축소로 이어져
주주 권익을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투자한 주주들의 반발뿐 아니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충당금을 둘러싸고 각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충당금 확대 필요성을 내비쳤고, 정은보 금감원장도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금융회사들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 채권 부실화 위험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강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에 비해 국내 은행의 충당금 적다고 지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충당금에 더해 대손 준비금까지 쌓는다며 다 합하면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주문에 지난 4분기 충당금 적립액 수치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충당금 전입 규모는 은행당 200억 원 안팎에 그치고 있어 실적에는 또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금융제주사들 실적 그리고 대손 충당금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